자, 원의 방정식 중간은 마무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뭐, 사실 있겠죠. 사실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니까. 자, 1번에 뭐, 중심의 좌표가 어쩌고 있고, 반지름이 있고, 뭐 얘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2번만 체크해 봅시다. 2번. 자, 2번 어떻게 하시냐면, 색상을, 잠시만요. 자, 2번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느냐. 두 점. 마이너스 2,4랑 4,2가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친구의 좌표는 뭐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중심의 좌표가 2분의 4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1,3이 나오게 됩니다. 1,3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캐치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적당히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목이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절반 쪼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계산하시면 36, 40, 루트 40이죠. 이 친구가 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중심은 1,3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40, 즉 루트 10이 됩니다. 거의 다 나왔죠?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 루트 10의 제곱, 즉 얼마냐?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계산하시면 돼요. 두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름이라고 할 때 그때 요 양 끝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점 사이에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자, 원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쑥떡 개떡 이라고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문제 2번을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 길이가 R이래요. 자 x제곱 플러스 8x 뭐냐?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6이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9죠. 요 녀석이 제로입니다. 즉 이 식을 다시 적으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요 녀석은 정확하게는 5의 제곱이죠. 자, 얘가 뭡니까?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r의 제곱이 우변이 됐을 때 요 녀석이 반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r은 뭐냐? 5입니다. 중심은 뭐냐? 이 친구 x가 마이너스 4, 그리고 y가 3일 때 중심이 되겠죠. 그러므로 a는 요 녀석이 그냥 a, b니까요. a가 마이너스 4, b가 3이 돼서 다 더하면 8 빼기 4니까 정답은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찾아서 해보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한다, 만난다, 접하지 않는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접한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 였는데 사실 이 친구가 뭐였냐? 원의 중심 0,0이죠.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 D가 반지름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길이 D가 R보다 작다. 길이 D와 R이 같다. 길이 D가 R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계산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서로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D를 쓰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Y는 2x 플러스 K니까 X제곱 플러스 Y는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8. 즉, 이 친구의 전개식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양수면 1번, 2번, 0과 같으면 2번, 3번, 음수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5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느냐? 16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는 건데 얘 계산은 결국엔 뭐랑 같냐면은 이 친구는 사실상 뭐랑 똑같아지냐면 4k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 요 녀석이 이제 결국에는 0보다 크냐 작냐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계산에 맞춰서 계산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얘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2 판별식 D가 나오게 되고요. 요 녀석이 0보다 크냐, 0과 같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려면 k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겠죠. k가 마이너스 2루트 10 요 사이에 있을 거고요. 접하려면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겠죠. 만나지 않으려면 k는 얘랑 기호가 반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거나 혹은 k는 2루트 10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D를 써서 계산을 하시는 게 쉬운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요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쉽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10의 위에 점 어디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 어디냐?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시오. 어떻게 계산했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가 얼마였나? r제곱 즉 10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쓰시면 정답이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표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문제로 넘어가시면 문제 5번 요 녀석을 잘 정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 마이너스 6x만 쓰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만 보면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k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제로인데 자, 얘의 반지름이 2 이상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타내는 건 당연히 1인데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3 플러스 2k 넘기면은 는 13 마이너스 2k죠.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돼야 되는데요. 얘가 반지름 r의 제곱이죠. r이 2보다 커야 된다니까 r 제곱은 뭐냐? 4보다 커야 됩니다. 즉 13-2k가 4, 정확한 2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녀석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k는 9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그럼 k는 2분의 9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k가 2분의 9가 4.5니까요. 요 녀석이 결국엔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요거 4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 녀석이 나오는데 사실 요게 조금 계산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조금 다르네. 자, 봅시다.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이 친구 뭐가 되냐? AP는 뭐 어떻게 되느냐? 루트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은 이거 돼. 그러니까 이게 비례식 먼저 계산하면은 2BP는 1AP와 같죠. 그러니까 얘가 AP입니다. AP예요. 이 친구가 AP입니다. 요 녀석 얼마냐? 2 곱하기 BP와 같죠? 루트 BP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없잖아. 예,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은 x-2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요 녀석은 뭐냐? 4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4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제로 해서 계산 잘 하시면 요 녀석이 디테일한 계산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이거 완전 생노가던데. 양변 3으로 나누면 아니지 3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귀찮은데 이거 좀 쉽게 푸는 방법 없나? 잠시만요. 이거 다른 방법 없나? 이거 와 이거 일이 노가다야? 진짜. 4x제곱 플러스 8x 8 3 8 4 32x 플러스 16 곱하기 4 하면 얼마지? 32 6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계산하시면 3x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60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y제곱 플러스 4y 16y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요. 계산하면은 3y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3y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15는 제로가 됩니다. 아따 길다. 자, 양변 3으로 나누면은 이 친구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0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가 나오게 되고요. 적당히 묶어내시면 이 친구는 제로네. 자, 요 녀석은 다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즉 최종은 0.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16이니까 4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36. 이게 16이네요. 자, 계산 잘못했네. 자, 그래서 이게 20이네. 루트 20의 제곱. 그냥 20이라고 적어도 되겠다, 이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안은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러운 관계로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색깔은 굳이 아직은 안 바꿔도 되겠다. 자, 중심이 y는 x-2에 있고요. y축에 접하고 원이 y축에 접한답니다. y축에 접하고. 자, 일단은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다니까 중심을 a,a-2로 할게요. 자, 이때 원이 y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점 3,2를 지난대요. 일단은 점이 y축에 접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중심이 a,a-2잖아요. 근데 원이 y축에 접한대. x축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편의상 되게 크게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 y축에 접한다. 요렇게 생겼거나 원이 딱 안 접하네. 잠시만요. 이러면 접할라나? 네, 됐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거나 해요. 중심이 a,a-2라면 그럼 뭐냐? 원의 반지름이 뭐냐면 길이가 a나 아니면은 이 친구 a 음수죠. a 음수인데 a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a만큼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가. 그 말인즉슨 뭐냐? 원이 y축에 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원의 반지름 r이 뭐냐? 절대값 a와 같다는 겁니다.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캐치하셔서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a-2의 전체 제곱이 뭐냐? 절대값 a의 제곱, 즉 a 제곱이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뭘 지나느냐? 3, -2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랑 -2랑 둘 다 대입을 하시면 갑자기 웬 벌레가 날아다니네요. 잠시만요. 네, 벌레를 잡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3과 -1을 대입하시면 3-a의 전체 제곱은 제곱이래. 플러스 -2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즉 -a의 제곱입니다. -a 제곱은 a 제곱이죠. 이 녀석이 뭐냐? a 제곱과 같대요. 그 말인즉슨 뭐냐? 3-a의 전체 제곱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a가 3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절대값 아니네, 그냥 a가 3이네요. 예,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 a는 얼마냐? 3이더라 가 됩니다. 계산 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이 원이 y축에 접한다는 걸 여러분이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요 녀석만 잘 캐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그닥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요거만 채취하면 나머지는 계산 엄청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색상을 좀 멋진 걸로 바꾸고 넘어가 봅시다. 이건 괜찮나? 같은 색깔 계열이잖아. 요게 이거 괜찮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원의 중심에 어쩌고 저쩌고를 계산하시오래요. 예, 봅시다. 자, 일단은 얘랑 얘만 뽑아내서 계산하시면 x제곱 플러스 2ax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얘네 둘만 뽑아서 계산해보면 y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이 뒤에 상수항 그대로 나오겠죠. 8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제로입니다. 계산하시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8a제곱이니까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제로예요. 끈 즉슨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사실 넓이가 최대가 된 넓이가 뭐냐? 반지름 제곱에다가 파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넓이는 뭐냐면 요 녀석 반지름의 제곱 얘가 이미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이 친구가 r 제곱이잖아요.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도 최대가 돼야 돼요. 얘도 최대가 돼야 한다고. 얘도 최대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파이는 있으나 없으나 사실 요 놈이 최대가 되면 당연히 원의 넓이도 최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 친구 최대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잠시만요. 플러스 1인가? 네, 플러스 1이네요. 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1 마이너스 3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2가 나오게 됩니다. 즉 뭐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왜냐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12를 지나니까 최대값은 얼마냐? 함수의 최대값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함수 12가 나오기 때문에 a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a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원의 중심의 좌표 뭐냐?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즉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얼마야? 12가 될 때, 요 녀석이 될 때 원의 방정식, 원의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냐? 1,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1,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요 녀석이 정답이 아니고요. 뭐 답으로 향해 가는 길은 맞죠. 하지만 정답은 요 녀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나? 오케이, 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우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던 거죠.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녀석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좀 잘 기억만 하고 계시면은 푸는데 크게 문제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고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건데 자 봅시다. 답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사실 이런 문제의 답은 여러분 두 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는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림이 너무 작은데? 자 여기서 봅시다. 위에 걸 좀 지우고 그릴게요. 이거 어차피 영상이니까 여러분 적당히 멈추고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쯤에 어딘가에 있겠죠. 이 친구가 이쯤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림에 적당히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면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엄청 큰 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랑요. 이 점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는 원. 제대로 그리기가 힘드네. 잠시만요. 이거 꼭 좀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 잠시만요. 이거를 이동시켜 봐야겠다.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 살살살살 이동해봐. 조금 더 키워야 되나? 예, 된 것 같아요. 요런 원이 하나 있고요. 뭐 여기 적당히 접한다고 합시다. 뭐, 요 정도는 봐주세요. 요 정도는. 예, 요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원이 생기는 경우가. 이 정도도 그냥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까탈스러운 여러분은 잘 안 봐주시겠죠? 적당히 이동시켜보면. 요 정도면 되려나? 뭐 그냥 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존재할 겁니다. 이 점을 지나는 요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x와 y축에 둘 다 겹치게 되는 요 원이 총 두 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구하라는 얘기 결국엔 두 개 구하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어려워.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 이야기 했었죠. 일단은 먼저 그림 아까 보시면 다시 볼까요? 예, 둘 다 3, 4분면에 존재하죠. 3, 4분면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R에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돼요. 결국에는 이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게 뭐냐? 원의 중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원의 중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거기서 캐치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의 식을 세우면 x-r에 아니죠, x-r의 전체 제곱 플러스 y-r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r제곱이든 마이너스 r제곱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계산하시면 어차피 r제곱이 둘 다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r-2의 전체 제곱 플러스 r-1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r제곱끼리는 없어진다고 하면 2r제곱 마이너스 4r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r제곱이 됩니다. 즉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제로가 돼요. r-1 곱하기 r-5가 제로가 돼서 결국에는 r은 1이거나 혹은 5가 됩니다. 그래서 R의 1과 5를 둘 다 동시에 때려 넣으면 계산식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의 1과 5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의 최종적인 정답은
총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r제곱 1이더라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 5가 아니죠. 1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얼마냐? 25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 요거 두 개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만 좀 잘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이 조건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만 기하적으로 먼저 그림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9번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 이게 뭐냐? 각각의 중심 반지름의 좌표 길이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데 원의 위치에 따라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바꿔서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1, 4분면이면 둘 다 양수일 거고요. 3, 4분면이면 둘 다 음수. 2, 4분면이면 x만 음수, y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4, 4분면이면 x가 양수 그리고 y만 음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이 1,2에서의 접선이죠. 그러니까 1,2에서의 접선이니까 x 플러스 2y는 반지름 제곱 5가 될 겁니다. 여기 접선이에요. 여기까지 우린 지금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요 녀석은 뭐냐? x 플러스 2y는 5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요 녀석과 접한다 라는 건데 원 요 녀석을 한번 적어보시면 이 친구가 x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6x니까요. 전체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죠.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제로다. 즉 x 플러스 3의 전체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13-a더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중심이 마이너스 3,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3-a 인 녀석이 원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가 접함. 그 말인즉슨 뭐냐? 길이 r이 즉 루트 13-a가 접한다니까 이 친구가 원의 중심과의 직선까지 거리와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3,2에서 x 플러스 2y는 5의 거리까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2y는 5라는 직선은 뭐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직선과의 거리가니까요. 계산하시면 루트 13-a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두 개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이니까 그냥 4죠. 그래서 루트 5분의 4가 루트 13-a와 같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65-5a는 뭐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즉 65-5a는 뭐 얼마가 되냐면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5a는 얼마야? 50, 49죠? 예, 49네. 예. 그래서 a가 5분의 49. 뭐 계산하시면 19.8이 나오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a는 5분의 49더라.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검은색으로 하니까 너무 칙칙하네. 좀 화사한 색깔로 바꿔봅시다. 노란색이 좀 이상한데? 사실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까다롭죠. 사람이 수학 자체가 워낙 칙칙한 과목이다 보니까 색깔을 좀 밝은 걸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칙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헛소리지? 죄송합니다. 자, 여기 그나마 좀 나으려나? 뭐 봅시다. 자, 사실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뭐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갈색으로 해봅시다. 좋아, 좋았어.
점 4,3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에 대한 과정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미리 얘기할게요. 요 녀석은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보면 자, 4,3에서 원, 그러니까 원이 이쯤에 있고요. 0,0이고 반지름 3이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래서 갤럭시 탭을 좋아해요. 아주 반듯하게 그려지죠. 저 같은 똥손도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PPL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4,3, 4,3, 4,3 뭐 이쯤 어딘가에 여기가 3이지. 예,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자, 한 녀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 한 녀석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뭐야? 지금 얘의 방정식을 계산해서 이 친구의 기울기 P분의 Q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접점을 Y로 두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X1, Y1으로 합시다. 자, 접점이 X1, Y1이다 라고 할 때, 자, 요 점이 X1, Y1이죠. 자,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었냐? 이렇게 됐었죠.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가 9였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를 지났냐? 4,3을 지난대요.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x1 플러스 3y1은 9가 계산이 됐었습니다. 즉 y1은 잠깐만,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잠시만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바꾸긴 바꿔야겠네. 예. x1, y1이 원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뭐가 되느냐?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셔야 되네요. 이거 어떻게든 y1이나 x1 꼴로 바꾸긴 해야겠네. 자, 그래서 이거 식 더럽게 나오겠는데? 자, x1 제곱 플러스 y1은 어떻게 되느냐? 3y1은 마이너스 4x1 플러스 9죠. y1은 마이너스 3분의 4x1 플러스 이거 문제 꽤 더럽게 나오겠는데? 자, 3 마이너스 3분의 4x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9 곱해서 정리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하겠는데? 봅시다. 자, 참 귀찮아라. 자, 플러스 9분의 16x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x1 플러스 9는 9입니다. 상수끼리 날아가서 는 0 되면요. 이 친구 잘 정리하시면 양변에 9를 곱해야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25x1 제곱은 마이너스 72x1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식이 뭐 이래.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x1은 0 혹은 25분의 72입니다. 아이고, 아니야. 그래서 x1의 값을 다시 대입을 해야겠죠. 어디에 대입을 하느냐? 이거 문제 너무 더럽게 나오는데? 자, x1이 0일 때는 사실 요 녀석일 겁니다. 기울기가 제로일 때. 그래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요. x1이 경우에 25분의 72일 때를 계산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5분의 7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x1이 25분의 72면 그럼 y1은 얼마가 되느냐? y1이 디테일한 계산을 해보시고요. 마이너스 25분의 21이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암산으로 한 건데 잠시만요. 이거 계산 맞나? 곱하기 3, 4, 70, 144, 288이잖아? 288 빼는데 마이너스 2. 예, 맞네요. 자, 그래서 288에서 63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225 되니까 9 되죠. 그래서 21.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계산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 보시고, 이거 계산이 절대 이 숫자가 굉장히 더럽네요, 일단. 자, 그래서 x1, y1의 좌표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x1, y1을 그대로 어디 대입하면 되느냐?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변을 20으로 곱하면 72x 플러스 마이너스 21y는 9 곱하기 25는 얼마냐? 225니까 계산하시면 21y는 72x 마이너스 225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y는 21분의 72 x 마이너스 뭐가 될 텐데, 사실 뒤에 것도 계산이 중요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먼저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기울기만 딴 거 필요 없죠.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알아서 계산해 보시고요. 기울기는 21분의 72입니다. 근데 p분의 q가 서로소인 자연수다. 즉 기하분수란 얘기죠. 3으로 나누면 7분의 24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p분의 q니까요. 결국에는 p가 7, 그 다음에 q는 24. 즉 그러므로 p 플러스 q는 7 플러스 24, 31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인 만큼 사실 숫자가 조금 더러운데 계산 자체도 복잡하죠. 계산이 복잡하네 보니까.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냐고 말하자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접점을 놓은 다음에 접점에서의 원으로 가는 방정식을 찾아서 연립 방정식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순리대로 계산해서 x1과 y1 구하고, x1이 두 개 나오는데 한 개는 0이니까 기울기가 0인 녀석은 의미 없다 이거죠. 그래서 0이 아닌 녀석 찾고 y1 값 계산해서 원래 요 녀석에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더럽긴 하네요. 계산이 더러운 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풀기에는 충분히 계산이 좀 빡빡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접근법은 쉬운데 계산이 더럽다 정도로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걸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필기하실 분 있으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x 어쩌고저쩌고,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할 때 a, b는 6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사실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자, 다시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뭔지는 몰라도 점 a는 0,a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점 b는 0,b일 겁니다. 이때 직선 AB의 길이가 6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큰 놈 하나 잡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A-B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 녀석이 얼마냐? 6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A-B의 전체 제곱이 36이어야 된다라는 녀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의 중심을 찾는 계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에 0 집어넣어서 이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계산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4x. 얘가 0, 0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k는 제로가 됩니다. y값 두 개 나오죠. 당연히 두 개 나와야 돼. 왜냐면 여기 결국에 a, b 둘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 y값 두 개 나오는데, 자, 이때 그러니까 요 녀석의 두 근이 a랑 b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죠. 마이너스 2. a 곱하기 b는 얼마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즉 k가 됩니다. k가 되는데, 자, 그렇죠. 요거 두 개 계산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a-b 제곱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a-b의 전체 제곱은 36인데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더라 라는 거 앞에서 했었죠.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4 빼기 4k죠. 요 녀석이 36이에요. 4k는 얼마냐? 마이너스 32. 즉 k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8이에요.
이게 왜 이거 그러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이 이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재거나 여기서 여기 재거나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잴 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타원이네. 예. 길이 잴 때 여기서 여기 숫자 빼서 그 절대값 씌우나 여기서 여기 숫자 빼서 절대값 씌우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길이는 아래에서 위로 재나 위에서 아래로 재나 똑같아요. 길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k 값이 그러니까 a가 크냐 b가 크냐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발전형 문제 치고는 사실 길이는 별 상관없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어디서 재든지 간에 별 상관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허리가 아프. 어제 파트가 확실히 쉬웠죠. 지금 문제를 다 풀지도 않았는데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고력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를 움직이는 점 A랑 그 다음에 X만 참으로 더러운 문제입니다. 그쵸? 사실 더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인데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x-4 루트 2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 C. 결국은 걔를 계산을 해야겠네. 서로 다른 두 점. 그렇네. 예, 일단 조건이 그거 하나 있네요.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x-4 루트 2. 4 루트 2는 여기가 2니까. 루트 2가 대충 한 1.4 정도 되죠. 4 곱하면 얼마야? 5.6이죠. 여 위에 있겠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점 BC와 그 다음에 여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다고 할 때, 자, 요 녀석이 되는 삼각형을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그려지냐? 자, 요렇게 그렸는데, 요 녀석이 정삼각형이 되게 할 때의 넓이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계산을 하라는 거죠. 예. 계산이 쉽지가 않겠는데요. 자, 일단은 봅시다.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되느냐? 점 A랑 그 다음에 직선 요 녀석이 얼마냐? x-4 루트 2. 정확하게는 이제 x-y-4 루트 2는 제로죠. 그래서 A 점 A에서 아니지 잠시만 점 A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 직선이니까 삼각형 높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삼각형 넓이가 제일 작을 때는 여기 이렇게 세 점 작게 있는 경우고요.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클 때는 원 중심과 완전 반대편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제일 클 겁니다. 그래야 요 길이가 제일 작고 요 길이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빠지거나 반지름만큼 더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0,0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길이 잴 거냐? x-y-4 루트 2는 제로까지 거리를 잴 겁니다.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0-0 4 루트 2의 전체 제곱입니다. 즉 이 친구의 거리는 4예요. 이 원의 중심과 직선 x-y-4 루트 2까지의 거리는 4입니다. 4인데 가장 삼각형 ABC가 정확하게 높이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 4 빼기 반지름만큼 반지름 얼마냐? 4니까 2제곱이죠. 2만큼 빠진 겁니다. 즉 높이가 2일 때 가장 작고요. 높이가 그렇죠. 높이가 2일 때 가장 작죠. 그 다음에 높이가 6일 때 가장 큽니다. 2일 때는 여기고요.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6일 때는 뭐 여기까지요. 얘가 6이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그래서 A, B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높이 알았죠? 높이 아시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었죠? 됐었죠? 요거였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예, 그렇죠. 이게 근데 문제는 한 변의 길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높이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넓이고요. 넓이 S고요. 그 다음에 높이 H는 어떻게 됐었냐? 2분의 루트 3 A였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A가 우리 지금 높이만 알고 있으니까 A는 루트 3분의 2 H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정확하게 A제곱은 그럼 3분의 4 H제곱이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참 문제가 뭐 이러냐? 3분의 루트 3 H제곱이니까 루트 3분의 H제곱 그렇죠. 루트 3분의 H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높이 2일 때 넓이의 최소값이 나오죠. 넓이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돼요. 3분의 4 루트 3이 될 거고요. 맥시멈 H가 6일 때 루트 3분의 36, 즉 뭐 이 친구는 3분의 4 루트 3. 이 친구는 3분의 36 루트 3이라서 이 친구는 12 루트 3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적어볼까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삼각형 넓이가 가장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높이가 2일 때 이때 그 넓이가 가장 작고 그러면 높이 2일 때 삼각형 넓이는 루트 3분의 h제곱인데 이때 h가 2였으므로 루트 3분의 4, 즉 3분의 4 루트 3이 됐고요. 맥시멈은 루트 3분의 마찬가지로 h제곱인데 h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h만 알아서 그래요. 나머지는 모르니까요. h가 6이다. 즉 계산하시면 루트 3분의 36 즉 3분의 36 루트 3이라서 계산하시면 12 루트 3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게 이 내용의 계산 전체입니다. 생각하는 게 좀 어렵겠네요. 보니까 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든 유도를 하실 수 있는데 삼각비 있으면 금방 돼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의 높이만으로 삼각형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유추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도 사실 조금 더럽게 하네요. 계산이 쉽지 않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문제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삼각형 특성이랑 그림까지도 좀 그릴 줄 아셔야 푸실 수가 있겠네요. 난이도가 꽤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답 좀 지우고 어차피 여기 작게 있긴 하니까 뭐 정한되면 동영상이니까 중지하고 적으셔도 되겠죠.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4번 이거 그림을 진짜 그림 안 그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왜 자꾸 나한테 그림을 그리는 문제를 자꾸 내는 거야? 이제 이 교육 그 교과서 출제하신 분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봅시다.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할 때, 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이건 뭐냐? 얘 왜 이래? 잠깐만요. 가끔씩 오케이, 됐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라는 얘기는 뭐냐? 자, 원점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원이 요렇게 생겼는데 반지름이 3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반지름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제곱 콤마 y 즉 뭐냐? 중심이 마이너스 3 콤마 제로란 얘기죠. 마이너스 3 여기 있습니다. 근데 4래요. 즉 2의 제곱이죠.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죠. 원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다행이다. 자, 조금 더 완성 있게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가 길이가 2니까 이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접할 때 mx 플러스 n이 동시에 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하겠죠. 자, 일단 그 제주권 한번 이동시켜 봅시다. 회전은 안 되는가? 잠시만요.
얘가 회전은 따로 회전 진짜 안 돼? 이거 좀 실망이네. 회전이 안 되네요. 그럼 결국엔 이거 맞출 때까지 그림을 계속 다시 그려봐야 되잖아. 잠시만요. 한번 해봅시다. 너 진짜 회전한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어. 그냥 이따가 합시다. 자,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들 착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원대고 대단하고 훌륭한 학생이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원을 다시 그리는 게 나을란가? 그렇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뭐 비율상으로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린 그림이 뭐 그런 게 하루 이틀이니까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느냐? 3이 됩니다. 표시를 다르게 할까? 자, 길이 얼마냐? 3이 됩니다. 반지름이니까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 2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O2고 얘가 O1이죠.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이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을 편의상 A라고 뒀을 때 얘를 K1, K2라고 합시다. 자, 삼각형 AK1, O1이랑 O2랑 그러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두 개가 닮음입니다. 보면 요 녀석이랑 삼각형 AK2O1이랑 닮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인지하고 문제를 푸셔야 조금 작아집니다. 작아진다. 뭐야. 예,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베이스로 여러분 문제를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요 두 개가 닮은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3이고 얘는 2예요. 그래서 이것만 지울 수 없나? 됐다. 예. 그래서 길이의 비로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2대 얘가 3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를 뭐 이제 편의상 x라고 했을 때 x 대 이거 3이죠. x 플러스 3이 녀석이 뭐냐? 2대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로만 계산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일단은 그냥 봅시다. 2x 플러스 6은 3x니까 x는 6이 되겠죠. 즉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면 6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x까지 길이가 6이 된대요. 오면 이거 뭐야? 마이너스 3에서 x까지 점 a까지 길이 좌표가 6이 된대요. 그 말인즉슨 얘가 6 나오기 위해서는 6만큼 거슬러 올라가면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a 좌표는 결국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점 A는 결국 뭐냐? 마이너스 9,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좌표가 그 그래프가 뭐였냐?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mx 플러스 n이 마이너스 9,0을 지나게 되죠.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9m 플러스 n은 제로가 됩니다. 즉 9m은 n이 돼요. 그래서 9m이 n이므로 mx 플러스 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mx 플러스 9m이 됩니다. 이 녀석이 y예요. 즉 mx 마이너스 y 플러스 9m은 제로다라는 게 되고요. 자, 이 녀석 길이 보시면 3이었죠. 3이었으니까 자 3은 뭐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뭐 어차피 1이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원점은요 0,0에서 간 길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9m은 3이더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절대값 9m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81m제곱은 9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9, 8이 72m제곱은 9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m제곱은 72분의 9. 즉 9로 나누면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mn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뭔 소리냐면
32 곱하기 m 곱하기 9m이에요. 계산하시면은 32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계산하시면 4로 나누니까 결국에 답은 36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 사실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시다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답은 36인데 그림을 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얘를 캐치하셔야 돼서 이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도형 닮았다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 난이도가 수직하러 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마이너스 9큼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점만 파악하면 m과 n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길이 대입해서 m 값 정확하게 알아낼 필요도 없어요. m 제곱만 아시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m과 n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32mn만 물어본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서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하네요. 제가 일렬로 이렇게 쭉 다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뭐 요 정도 풀이가 존재하더라라는 거 아시고 이 파트가 원의 방정식 파트가 기하라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이래저래 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꽤나 길어졌는데 뭐 적당히 끊어서 보시던지 뭐 하시고요. 앞에 너무 쉬운 문제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기본 파트 기본 맞나? 저 뭐 표준도 아니지. 기본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뛰어넘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자기가 수준이 너무 안 된다 이러시면 기본도 다 보셔야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 14개 다 풀이를 해봤고요. 제발 좀 보고 집에서 풀어보시고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쉽다고 말씀드렸죠. 쉬우니까 제발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시험 잘 치고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